우리 헤어지자. 미안하지만 내 동생과 함께할게의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 문자를 100번 읽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내 동생, 내 피를 나눈 혈육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다니. 넌 항상 너무 차가워. 동생처럼 따뜻하지 않아. 남편이 지난밤에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복수. 아직 아니었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나는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상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요. 사실 피곤한 건 내 영혼이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눈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계산이 스며들었다. 왜 나일까? 왜 내 동생일까? 동생은 항상 내 그림자였다. 내가 서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갈 때 동생은 지방대에서 겨우 학위를 따고 백수 생활을 했다. 남편은 내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동생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이제 보니 그 모든 방문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했다.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대화가 맴돌았다. 왜 울지? 울면 그들이 이기게 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한다. 먹어야 한다. 잠을 자야 한다. 하지만 밤이 되자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동생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 항상 고마워. 그 말 뒤에 숨겨진 배신.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이제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이 고통을 에너지로 바꿔야 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논리로, 계획으로.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요. 불륜 증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이미 있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적이 있었다. 동생과의 메시지, 사진. 하지만 나는 그걸 바로 폭로하지 않았다. 왜? 그랬다간 그들이 단합할 테니까. 대신 기다렸다. 관찰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그의 컴퓨터를 뒤졌다. 은행 거래 내역. 동생에게 송금한 기록.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웃음이 나왔다. 선물. 내 인생을 훔친 대가?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하지만 분노는 빨리 소모된다. 대신 냉정한 분석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왜 나를 선택했지? 내가 약하다고 봤나? 나는 스스로 물었다. 아니, 내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동생은 질투했다. 남편은 탐욕스러웠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동생은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다. 남편은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요리하는 동안 나는 내 미래를 망칠 계획을 세우지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동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생각 중이야.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좋았어. 불안이 시작됐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 계획서였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두 번째, 사회적 고립. 세 번째, 법적 타격. 하지만 그 안에 내 심리가 숨겨져 있었다. 이걸 하면 내가 변할까? 괴물이 될까? 나는 도두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동생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언니 미안. 하지만 사랑이야, 애사랑. 그건 핑계였다. 내 인생을 파괴한 변명. 나는 이를 악물었다. 계속 살아. 그리고 갚아. 며칠 후 나는 동생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울면서 왔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오빠를 사랑해. 나는 웃었다. 알아. 그래서 그녀는 당황했다. 화안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 왜? 너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행복을 내가 망칠게.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기엔 죄책감이 있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언니, 용서해 줄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녀의 소셜 미디어를 뒤졌다. 친구들, 직장. 그녀의 약점. 내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고립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더 날카로웠다. 임랭이 무기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 내 실패한 인생. 왜 나야?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인위 내가 약했으니까. 아니, 이제 강해질 테니까.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그의 서랍을 뒤졌다. 더 많은 증거? 호텔 영수증, 동생의 선물. 각 물건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제 통증은 연료가 됐다. 이걸로 내가 무너질 거야. 나는 사진을 찍었다. 백업했다.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는 말했다. 좋아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요. 하지만 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혼은 법적 절차. 복수는 심리적 전쟁. 동생이 다시 연락했다. 언니, 만나자.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울었다. 오빠와 결혼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 속으로는 내 결혼을 내가 파괴할게. 그녀의 눈에 안도가 스쳤다. 좋았어. 그녀가 방심했다. 나는 물었다. 직장은 어때? 새로 들어간 회사. 그녀는 웃었다. 좋아. 상사가 칭찬해. 나는 그 회사 이름을 메모했다. 나중에 이용할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변해 있었다. 더 날카로워졌다. 이게 나야? 복수를 위해 사는 인간, 도두가 밀려왔다. 친구 한 명에게 털어놓을까? 아니. 그랬다간 소문이 날 테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 고독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참아. 이 고통이 내 무기야. 남편과의 일상이 지옥이었다. 그는 여전히 집에 왔다. 이혼 서류를 주기 전까지. 오늘 어땠어?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평범했어. 하지만 내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피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었다. 내가 왜 그럴까? 그는 당황했다. 좋았어. 균열이 시작됐다. 나는 온라인에서 그들의 관계를 추적했다. 동생의 인스타그램. 숨겨진 스토리. 남편과의 사진. 삭제됐지만 캐시가 남아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모았다. 이걸 언제 터뜨릴까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동생이 새 직장에서 승진할 때, 남편이 프로젝트를 마칠 때, 그들의 행복 절정에서 내 심리가 변형됐다. 처음엔 피해자였다. 이제 가해자. 이게 옳아? 법이 있잖아. 하지만 법은 불륜에 약했다. 위자료 정도. 그게 충분. 아니. 그들은 내 영혼을 훔쳤다. 나는 갚아야 했다. 밤에 누워 생각했다. 임랭이 나를 구했어? 이제 그 임랭으로 그들을 파괴할게. 변호사가 서류를 보냈다. 이혼 소장. 불륜 증거 첨부. 나는 남편에게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상사에게 보낼까 고민했다. 회사 규정. 불륜은 해고 사유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기다렸다. 동생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언니, 축하해줄래? 나는 물론 내 속으로는 내 꿈을 악몽으로 만들게.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파악했다. 소문 퍼뜨릴 사람들. 내 마음속 충돌이 커졌다. 이러다 내가 미치겠어, 도두. 하지만 동생의 웃음이 떠올랐다. 언니, 내가 없어도 돼. 그 말에 나를 부정하는 말, 분노가 되살아났다. 계속해. 너는 살아남을 거야. 남편이 의심했다. 요즘 이상해. 나는 내가 이상하지. 대화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화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를 더 괴롭혔다.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던졌다. 그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나는 말했다. 내가 원한 거잖아. 그는 동생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재산은 탐욕이 보였다. 좋았어. 그 약점을 찌르게. 변호사가 말했다. 위자료 청구하세요. 하지만 나는 더 갔다. 공동재산. 그의 주식. 동생에게 준 돈 추적. 동생이 울면서 왔다. 언니, 왜 그래? 나는 내가 왜 그랬지? 그녀는 변명했다. 사랑이야. 나는 웃었다. 사랑. 내가 내 인생 훔친 거.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처음으로. 좋아. 이제 시작이야. 내 심리가 더 어두워졌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까? 밤마다 자문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상상하면 참을 수 없었다. 임랭 끝났어. 이제 행동. 나는 동생의 회사에 익명 제보했다. 불륜 증거. 회사 윤리 위반. 그녀는 호출됐다. 그녀가 전화했다. 언니, 내가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왜 나일까?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그녀의 승진이 취소됐다.
남편도 압박받았다. 회사에서 소문. 나는 그의 동료에게 힌트 줬다. 주의해, 그는 집에 와서 소리쳤다. 내가 퍼뜨린 거지. 나는 증거 있으면 증명해. 법을 이용했다. 그는 무기력해졌다. 내 마음속 갈등? 이게 너무 잔인해. 도두. 하지만 그들의 배신 떠올리면 계속. 동생이 무너졌다. 언니, 용서해. 나는 이미 늦었어.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적대감. 이제 위험해졌다. 그녀가 반격할 수 있었다. 남편이 이혼 동의했다. 하지만 재산 싸움. 나는 증거로 압도했다. 그는 잃었다. 넌 괴물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만든 괴물. 감정이 더 강렬해졌다. 만족과 공허. 이게 끝, 아니. 더. 동생의 결혼이 취소됐다. 남편 탓. 그는 돈 잃고 직장 불안. 동생이 원망했다. 너 때문이야. 그들의 관계 균열.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계획대로. 내 심리가 뒤틀렸다. 이제 내가 악당, 자문. 밤에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멈췄다. 약해지지 마. 남편이 찾아왔다. 화해하자. 나는 웃었다. 왜? 동생 버렸어.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눈빛이 팔렸다. 나는 녹음했다. 증거. 동생이 소송 걸었다. 명예훼손. 하지만 내 증거가 강했다. 법정에서 이겼다. 그녀는 파괴됐다. 언니, 왜? 그녀 물었다. 나는 내가 왜? 대답. 감정 폭발. 만족감. 하지만 공허. 내 인생은 친구 잃고 가족 끊겼다. 가격이었다. 남편이 무너졌다. 해고. 나는 그의 새 직장에도 제보. 그는 알코올 중독. 내 마음 더 무거워. 이게 복수. 아니, 파괴도 두 강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동생 정신과 치료. 남편 실업.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내 영혼도 상처. 이제 그만, 자문. 아니. 마지막 타격. 소셜미디어 폭로. 익명으로. 증거 공개. 반응 폭발. 그들 사회적 매장. 동생 자살 시도. 병원행. 내 가슴 찢어졌다. 내가 한 짓, 죄책감. 하지만 배신 떠올리면 필요했어. 남편이 찾아왔다. 총쯤. 죽여줄까? 위협.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녹음. 경찰 불렀다. 그는 체포. 감정 절정. 공포, 분노, 후회. 내가 변했어. 괴물. 하지만 끝내야 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파괴됐고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거울 속 낯설다. 이게 승리인가? 동생이 편지 보냈다. 언니, 미안. 하지만 너도 잃었어. 맞아. 내 인간성. 남편은 감옥. 나는 자유. 하지만 고독. 복수가 같이 있었나? 그 질문이 나를 따라다닌다. 너는